오늘은 리줌 수술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센터 두진경 원장님과 여성센터 장훈아 원장님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어홍선입니다. 1년 전에 리줌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 벌써 리줌 수술을 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외국은 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리줌 수술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선택을 해도 된다입니다. 전립선 크기가 줄어들어서 증상 호전은 말할 것도 없고 성기능을 보존을 원하는 젊은 환자, 마취가 어려운 신체 허약자뿐 아니라 중엽비대의 해부학적 기형이 있는 전립선 비대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홀랩 수술이 최고이지만 미국에서 리줌 치료 효과 또한 5년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곧 10년 결과가 나오면 완전히 좋은 수술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리줌을 개발하고 제일 먼저 시행한 미국에서 발표된 케빈 비뇨기과 의사의 5년 장기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증상 완화, 낮은 재치료율, 성기능 보존, 중엽 치료의 가능성을 보고하였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보면은 리줌은 1회 시술로 증상 점수, 최대 요속, 삶의 질 등의 40% 이상 개선 효과를 유지하며 5년간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4에서 5%로 재발 위험이 매우 낮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홀랩이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과 같은 전통적인 수술보다 발기 및 사전 기능 보존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엽 폐쇄가 있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서까지 추천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약을 다시 먹어야 하는 경우는 11%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리줌의 시술 효과는 재시술 비율이 다른 미세 시술보다 매우 낮고 그동안 많이 시행하였던 전립선 결찰술보다 훨씬 낮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리줌 수술이란 비뇨기과 이전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증기 열 에너지를 이용한 치료입니다. 물을 고주파를 이용하여 수증기로 전환시켜서 수증기를 전립선 비대 조직에 정밀하게 주입을 합니다. 수증기가 조직 내에서 70도로 떨어지면 발생된 열 에너지로 세포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조직을 파괴합니다. 열로 인해 파괴된 조직은 자연 흡수, 축소되어 요도를 누르고 있던 전립선 조직이 줄어들게 됩니다. 해부학적으로 전립선 폐쇄를 완화하여 배뇨가 쉬워지고 증상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줌 수술은 수술 방법은 다르지만 홀랩 수술처럼 해부학적인 조직이 제거되는 효과가 34%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열 손상이 주변 조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안전성이 높은 것이 매우 좋은 장점입니다. 수면 마취 또는 부분 마취 등으로 시행 가능하여 전신 마취가 어려운 환자에게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전립선 조직을 직접 제거하되 결찰술에서 사용되는 금속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기 사전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2년 동안 치료하신 분 중에 3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을 더 먹기 싫고 기존의 홀랩 등의 수술이 겁이 나고 일부는 고령으로 체력이 약해서 전신 마취 위험성 때문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술 후 성기능 장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70대 후반으로 전립선이 86g의 거대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요속은 6.6ml로 매우 약했습니다. 홀랩 등의 수술을 권하였으나 먼저 약을 선택하여 1년간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약을 복용 후 전립선 크기가 71g으로 감소되었으나 소변이 10ml로 약하고 홀랩 수술은 체력이 약해서 감당 못할 것 같고 또한 복용하는 약이 많아서 리줌을 선택하였습니다. 시술 후 소변 줄기는 14.9ml로 약 복용 시보다 50% 좋아졌고 처음 내원 시보다는 무려 150% 보존되었습니다. 전립선 크기는 처음 86g에서 약물 치료 후 71g으로 감소되었고 리줌 수술 후 59g으로 약을 복용할 때보다도 16% 감소되었습니다. 처음 내원 시보다는 31% 감소된 소견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60대 후반이며 처음 내원하여 측정한 전립선 크기는 61g이며 소변의 줄기는 9.5ml로 매우 약했습니다. 홀랩 수술을 권하였으나 역행성 사정 및 수술 후 조기 회복을 위하여 리줌을 선택하였습니다.
시술 전립선 크기 감소와 요속이 20.9ml로 정상이 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50대 후반으로 중엽 비대가 심한 환자이고 사회 활동이 바쁘고 성기능 보존을 위하여 리튬 수술을 선택하였던 환자입니다. 수술 후 3개월 뒤 전립선 크기가 30% 감소하였으며 중엽 비대가 축소되고 소변이 원활하였던 환자였습니다. 전립선 클리닉의 어비뇨기과에서 리튬을 우리나라 개원과 초기에 도입하여 시작한 지 2년간 느낌을 종합해보면 70g 정도의 거대 전립선도 효과가 있었으며 제일 효과가 좋은 전립선 크기는 50에서 60g 정도였습니다. 전립선 크기도 30% 감소되는 효과를 보았으며 최고 요속도 증가되고 성기능도 보존이 되었습니다. 중엽이 있는 환자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비뇨기과의 2년 시술의 느낌은 미국의 케빈 의사가 발표한 5년간 리튬 시술 결과와 비슷하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리튬 수술의 미래를 예측해보면 더욱 다양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안전하게 적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외국 연구에 따르면 80g 이상의 고대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었으며 마취의 문제로 수술을 하지 못하여 장기간 소변줄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도 시술하여 소변줄을 제거하는 등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이유는 리튬 수술이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효과 때문인 듯합니다. 앞으로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리튬 수술의 단점은 비싼 치료비와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좀 길다입니다. 이것은 비싼 치료비를 지불하였는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답답하게 느끼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수술 후 경과를 한번 봅시다. 수술 후 경과를 보면은 첫 1주째는 소변줄을 제거하는 기간이며 1주에서 2주째는 빈뇨, 급박뇨 등의 배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주에서 4주까지에는 나타났던 방광 증상이 보존이 되며 소변 줄기가 보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개월째 수술 전의 증상의 40에서 50%가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후 환자의 증상은 5년까지 쭉 잘 유지가 됩니다. 리튬 수술 후 경과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함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1에서 2주째 빈뇨, 급박뇨 등의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술 전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는 방광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2년간의 어비뇨기과 리튬 수술 경험과 외국의 5년 경험을 종합하여 리튬 수술은 선택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대답은 선택해도 된다입니다. 전립선 전문 클리닉인 어비뇨기과 어홍선이었습니다.